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1월 14일 장마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일단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100분 정도 진행한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이제 방송에서 같이 들으면서 봤는데, 뭐 그걸 가지고 뭐 특별하게 매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차분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과연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음, 질문들과 대답을 좀 잘 들어봤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기자회견이 다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들, 좀 일반적인 얘기들을 보통 합니다. 뭐 디테일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뭔가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뭔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움직임 자체, 시장이 보여준 결과는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게 기자회견인걸요. 뭐 기자회견에서 뭘 이렇게 많은 걸 기대하진 않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뭐 오늘 경제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음,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경제 지표 중에서 뭐 나쁜 쪽은 뭐 언급을 안 했다. 이걸 인정을 했어요. 어쨌든 나쁜 쪽에 대한 얘기를 같이 토탈해서 얘기를 했으면 사실 지금 경제가 그렇게 긍정적이었다라고 지금까지 말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나쁜 지표들을 좀 가리고 그렇죠? 좋은 지표들만 얘기를 했다라고 뭐 인정을 했죠 오늘. 근데 결국에는 뭐 나쁜 지표들이 점점 줄어들고 좋은 지표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들 들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기자회견에서는 그게 좋은 지표가 뭔지 나쁜 지표가 뭔지에 대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뭐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 경제 지표를 조금 낙관적으로 얘기한 거는 약간 나쁜 지표를 좀 숨겨서 얘기를 한 거죠. 뭐 지금까지는 그거를 참고하시고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나왔네요. 어쨌든 미래의 가치를 반영을 먼저 한다. 미래 기대를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시각. 사실은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도 이게 더 세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1차적인 사유죠. 지금 올라가는 거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 맞춰가지고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 신고가 달리고 있는데 어? 이란이 뭐 공격을 하든 뭐 그 상관없이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많이 떨어져서 다시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게 일단 우선적이고 뭐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시장이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는 게 얼마나 올라갔어요. 마치 주식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자회견만 딱 들었을 때, 야 요즘 주식 진짜 엄청나게 뭐 꼭대기에 있나 보다. 미국 증시 보면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미국 증시 마냥 음? 오해할 수도 있을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요. 미국 증시 이런 거 나스닥 마냥 야 요즘 뭐 주식하는 사람들 뭐 살판 나겠는데 막 주식 주변에 하는 사람 연락해가지고 막 그럴 오해 소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 실상을 돌아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잖아. 떨어졌던 거 회복하려고 점점 노력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음, 당연히 이만큼 많이 떨어질 때는 침묵하다가 지금 요 정도 올해 들어서 얘기했죠. 올해 요거 올라온 거요. 올해 요거 올라온 걸로 시장이 지금 막 달리고 있는 것처럼 약간 오해 소지를 불러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는 일단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토대로 뭐 주식시장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조국을 감싸는 얘기가 좀 있었죠. 조국 전 장관을 좀 감싸고 이제 좀 놓아주자 뭐라는 식의 어떤 답변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래간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원래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가 뭐 화천기계나 삼보산업, 화천기계가 특히 거기에 시장의 반응, 그 내용에 반응을 했죠. 거의 뭐 준상한가까지 가면서 움직였고요. 그거 말고는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뭐 보신 대로겠죠.
그리고 오늘부터 영향권에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 신년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시장은 내려왔어요. 그 내려오는 동안에는 많은 속뜻이 숨어 있겠죠. 첫 번째로는 그냥 내려갈 만해서 조정받을 만해서 조정받은 겁니다. 외국인들의 갑자기 매도 수급이 있었어요. 여기요. 지금 딱 저항받는 240일 이평 라인에서 사실 부담스러워요. 일단 돌파를 해놨는데 여기서 뭐 바로 달리기보다는 좀 사실 눌렸다가 달리는 게 좀 더 저도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마침 기자회견도 있고 뭐 실망감과 같이 뭐 이렇게 겸사겸사 외국인들의 매도도 나오고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토탈 코스닥 300억대 나왔고요. 매도 개인들이 1,100억 이렇게 샀는데 기관들도 좀 많이 매도했고 800억대 그런 상황이었고 마침 뭐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사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어제 밤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순간적으로 오늘 아침에 현대바이오가 메이저가 쏠리면서 급등을 했는데 다시 뭐 보합 근처까지 내려왔고 이거 엉망이네. 19%인가 올라갔지 않았어요? 현대바이오가 18%가 올라갔는데 보합 근처까지 왔고 그다음에 뭐 일부 관련주들이 아침에 흐름 좋았던 게 다 다시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시장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뭐 그런 바이오 종목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 같고요. 아직 날짜는 남아 있고 꼭 요 기간이 아니더라도 바이오로 결국에는 귀결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장중에 계속 메시지를 날려드렸죠. 지금 뭐 엔터주 움직이고 화장품주 움직이고 그렇죠? 수소차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움직였고 계속 바이오 주변 섹터들이 골고루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 뭐 게임주까지는 안 움직였는데 게임주도 움직일 가능성이 공산이 큽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차후에 시장이 다시 올라갈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동반해서 코스닥은 바이오로 어쨌든 귀결이 될 겁니다. 바이오가 어쨌든 간에 시총을 최대로 잡아먹고 있고 코스닥에서 1위부터 30위까지 바이오 종목이 상당히 많잖아요. 만약에 이 1위부터 30위 정도 선에서 바이오 종목이 아니라 예를 들어 화장품 종목이 대거 차지한다 하면은 화장품 종목으로 나중에 귀결이 되겠죠. 결국에는 시장은 화장품이다 하는 요런 식으로 얘기를 바꾸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두 종목이 골고루 순환하다가 종착역은 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지금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나가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과연 얼마나 연관을 지을지는 시장의 흐름도 같이 맞춰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조정을 뭐 하루 이틀짜리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 짧은 조정을 거쳐서 올라간다면 주 막판으로 갈수록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뭔가 주도주가 생겨날 것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뭐 현대바이오가 아침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걸 유지를 하는 가격대를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겁니다. 오늘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급 정상화라는 거는 일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놀랐어요. 놀랐다. 공포감. 왜? 갑작스럽게 이제 새해 다짐하고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막 새해는 진짜 이 시장 많이 내려왔으니까 올해는 좀 돈 좀 벌어보자 회복하자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초반에 뭐 이란의 폭격 막 이런과 미국이 막 갈등을 일으키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파는 경향이 좀 있었죠. 얼마 전에 요거 이날이죠. 너무 짧게 끝나긴 했지만 요날 이날 거래가 많이 실렸다라는 거예요. 이날 거래가 바닥권에서 이 하단부에서 많이 실렸어요. 모든 걸 이탈했을 때 많이 실렸습니다. 공포감에 견디지 못한 개인들이 하단부에서 많이 날렸고 누군가는 거기서 많이 잡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잡아 들어갔을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강한 반등이 일어났죠. 즉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못 이겨서 잘라냈다. 즉 수급이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인 수급은 개인들은 내리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게 정상적인 수급 구조였어요. 최근에 다 항상 보셨잖아요. 개인들은 웬만하면 안 팔립니다. 버텨요.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로 계속 수급이 이런 형태를 띱니다. 비트코인 이슈가 된 이후로는 그리고 시장이 급등했다가 한번 급등했던 이후로는 이런 형태를 띄어요. 개인들은 내려가면 버티고 더 사고 안 팝니다. 올라가면 아이고 땡큐 팝니다. 이런 구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즉 음봉인 날은 개인 매수, 양봉인 날은 개인 매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부터 얼마 전 요 날까지만 해도 그게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공포감에 자꾸만 팔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시장이 3일 동안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오늘 들어서 다시 개인들이 떨어지니까 약간 다시 사들이는, 아침에는 올라가니까 좀 팔았는데 그렇죠? 정상화로 좀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수급이 정상화되고 있다. 즉 시장은 한 번 더 물갈이 충격이 필요하다. 이런 날 같은 물갈이, 이건 물갈이가 많이 된 거예요. 거래가 우뚝 섰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반복됐을 때 제가 똑같은 말을 요 당시에 했었죠. 최순실 끝났고 최순실 때는 아이고 고생 많이 했는데 끝났고 물갈이가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물갈이가 좀 됐고, 하지만 좀 한 번 정도의 충격이, 한두 번 정도는 충격을 좀 줄 것 같다. 충격을 주고 다시 한번 거래를 일으키고 강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요게 1년이에요. 요게 1년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입장에서 저는 얘기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자 거래를 좀 보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가 많이 들어왔네. 일단 오케이. 요때도 하락할 때 거래가 좀 들어왔네. 오케이. 낮은 구간에서 자꾸만 누가 밀릴 때 팔고 잡네. 어쨌든 거래라는 건 누군가 사고 누군가는 팔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일어났네. 누군가는 샀겠네. 누군가는 팔았겠네. 여기 그게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 결론은 수급이 정상화됐다는 거는 이거 아직 조금 더 한 번 더 괴롭혀야 되겠구나. 한두 번의 더 충격 파동을 좀 거칠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올라갔다가 내려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살을 붙여가지고 한 번 더 개인들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한두 번 정도 연출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게 거의 다일 겁니다. 지금은 물갈이가 1차적으로 진행됐고 충분히 제가 계속 요 이전과 이후로 새로운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이 이전과 이후는 아예 다른 게임입니다. 다른 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돈을 있으시면 그냥 굴러다니는 돈, 남는 돈 있으시면 써도 좋다, 아니시면 그냥 버티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이런 구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이란과 폭격이 일어났기 때문에 심했던 거고,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떤 이유든 좋아요. 미국 증시가 갑자기 잘 가다가 꺾여서 그 이유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브렉시트 얘기가 나와도 좋고, 뭐 하여튼 무슨 얘기들 붙이든 간에 이슈거리가 하나 생기면서 출렁일 거예요. 그럼 그 구간에서 개인들은 또다시 수급이 비정상적인 조건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개인들이 원래는 내려가야 사고 올라가야 팔았는데 반대로 내려가도 파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오케이 여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란과 미국이 아직 갈등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걸 토대로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일어나도 금방이에요. 금방 시장은 곧 강세로 돌아설 겁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만 폭격이 일어나지 않으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뭐 9.11 테러처럼 일어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거는 뭐 밤사 일어난다면은 거의 뭐 종목들은 뭐 많은 100종목 이상 하한가로 점하한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한 1, 2주 정도 후에 정말 많이 내려갔다가 대폭등이 나올 거긴 해요. 보통 9.12 테러 때도 그랬으니까. 하여튼 뭐 그러한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고,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지금 뭐 전쟁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워요. 너무 미국이 1강으로 극강이기 때문에 미국 뭐 이렇게 뭐 대등대등 해야, 뭐 대동소이 해야 둘이 치고받고 싸우죠. 근데 지금은 너무 하나가 극강이잖아요. 미국이 너무 극강이어서 함부로 못해요.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자꾸만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한테 뭐 대격 뭐 대접 뭐라고 해야 되고 대적할 만한 국가가 없어요. 북한도 지금 말만 그런 거지 사실 어떻게 미국한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현대 전쟁은 참 옛날에 뭐 세계 대전처럼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보시고 오히려 중동 지역에서 그런 트러블은 앞으로도 약간 기회로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좀 보시면서요. 네. 오늘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종목 주요 종목이 하나 있었네요. 뭐 카스텔바작이 있었는데 요게 남아토건이 이 인하견 재료를 붙이면서 올라갔듯 요것도 지금 그런 낌새가 좀 보이는데 뭐 상방으로 좀 물량이 들어와서 좀 치고받고 하다가 또 추세 상방으로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인하견 관련주로서 처음으로 지금 유통 물량이 한 4바퀴 정도가 돌린 것 같습니다.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620만 주 괜찮은 파동이고요. 뭐 조정을 기회로 또 삼아서 한번 공략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참고 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